여기 중국인 교수가 외국인 학생의 반박에 입을 꾹 닫은 채 정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길길이 날뛰며 한국은 중국에게 이민 피해를 주는 가난 국가라고 난리를 치던 그녀였지만 외국인 학생의 한마디에 그만 강의를 종료시키고 마는데요. 대체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출신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공학을 전공해왔던 저는 취미가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나 경제 규모를 수치화해서 비교하는 것이었을 만큼 경제공학 분야에는 꽤 큰 관심도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제가 다니고 있던 미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의 대학교로 약 2년 정도 교환학생을 연계해주는 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었고 그 후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평범한 선진국이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갖췄다는 간단한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제가 살아오던 미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치안에서 안전하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빨리 해결되는 미래 국가에 가까웠는데요. 그렇게 약 1년 정도 신비로운 국가인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며 대학 생활을 하던 저는 어느 날 미국에 있던 교수님의 초대를 받고 한경제 학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학술회를 주관하시던 미국 경제대학 교수님께서는 학술의 첫 번째 순서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우 특별한 경제 사례인 한국을 선정해 설명을 이어나가셨고 이는 엄청난 학자들의 찬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경제 규모의 단위는 영토나 인구수가 많은 다른 나라들이 높을 수 있겠지만 단위 면적당 경제 창출은 현재 한국이 매우 월등한 지표를 보이고 있죠. 이는 정확히 중국의 4.2배 수준이고 이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학술회가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국과 같은 사례처럼 높은 효율성의 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진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수많은 역사의 고난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국민이 하나로 뭉쳐 경제 위기를 꾸준하게 해결해왔고 이는 곧 한국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나 1인당 현금 창출 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한국을 경험해왔던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의 기준은 미국인들의 평범한 삶이나 중국인들의 평범한 삶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한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스스로 원한다면 새벽 시간에라도 밖을 나가서 혼자 밥을 먹고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심야 시간에마저 병원 응급실이나 24시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삶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이 미국과 중국에서는 과연 가능할까요?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은 저녁 6시가 넘어가면 관광객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밖을 나가기를 꺼립니다. 경제 위기로 경찰의 인력 배치가 줄어들었고 CCTV마저 도시 이곳저곳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혹시 모를 범죄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더욱 밖을 나가기가 꺼려지는 것은 미국인들의 시민의식 그 자체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약 2년 전부터 길거리의 휴대폰 가게나 명품 판매점의 유리창을 파손시켜 물건을 훔쳐 생활을 이어나가는 전문적인 범죄 그룹마저 생겼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도난 사고의 규모가 커져만 가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또 어떨까요? 중국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좋지 못한 것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도난 피해가 도시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중국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을 세워야 하죠. 한국인들과 같은 평범한 삶은 다른 국가에서는 억 단위의 돈을 주고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만으로 안전한 도시 인프라가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 발전해왔을 뿐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들은 단일민족으로 힘든 역사 속의 시간을 꾸준하게 헤쳐내왔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성장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진입한 지금 한국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무인공정 시스템과 경제력으로 고가치의 산업을 매우 쉽게 창출하고 있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도 지금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전쟁 억제를 독단적으로 막아왔던 국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러한 짐의 무게를 양분해주길 부탁하고 있죠. 즉 한국은 미국 그 이상의 국방 신뢰도와 경제 신뢰도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며 최초 한국을 제어하려던 미국조차 이제는 한국의 제어에 실패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도시 인프라만 살펴봐도 꽤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요. 혹시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일정 거리마다 복합 플렉스 시설과도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운전 중 휴식을 취하는 의미의 휴게소를 벗어나 그 내부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백화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믿기지 않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고속도로 중간마다 계속해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미국은 고속도로 근처에 이러한 휴게소가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단순히 운전자가 잠을 잘 수 있는 간이천막이나 지붕이 있는 정도가 전부이죠. 더군다나 중국은 애초에 휴게소라는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수준이 매우 극한까지 성장한 상태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해 있죠. 만약 중국에 이러한 한국의 휴게소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7일 이내로 휴게소의 모든 물건이 도둑맞아 사라지고 심지어 주차장에 자동차들조차 순식간에 도난을 당해 사라졌을 것입니다. 중국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실제로 중국은 현재 수도인 베이징의 근처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지만 휴게소 입구와 출구의 삼엄한 공안 경비는 물론 휴게소 내부에 조차 공안들이 돌아다니며 치안을 점검하고 있죠. 즉 현재의 중국은 이러한 도시 인프라 시설이 성장조차 하지 못한 낮은 시민의식의 수준의 국가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경비제도에도 엄청난 국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현재의 한국은 기존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아마도 오늘 학술회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국가인지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평소 경제의 창의성 부분에서 한국이 매우 뛰어난 나라라고 강의를 해오시던 교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아시아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선택해 학술회장의 첫 문을 여셨고 이러한 교수님의 의견에 학술회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편리한 도시 인프라나 시민의식을 베이스로 하는 무인 치안 시스템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권의 나라들에서 본보기로 삼고 따라하려는 정부 지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기에 더더욱 분위기는 뜨거워졌는데요. 하지만 제가 듣고 있던 학술회장에는 몇몇 중국인 교수님과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다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직접 첫 번째 학술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미국인 교수님을 지목해 이상한 반박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한국을 애초에 왜 새로운 경제 롤모델 국가로 선정한 것이냐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직접 한국의 가난한 실체를 알려주겠다며 강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경제학술회 중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학술회인 것 같네요. 당신은 이곳 대학교 소속의 경제학 교수가 맞나요? 맞다면 이 대학교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는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 같은 후진국은 그들이 매일 마시는 물조차 사서 먹을 돈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한강에서 더러운 물을 떠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다고 주장하는 북한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이죠. 물론 한국에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학술회 강의는 그런 사람들의 산만을 콕 집어 주장하고 있는 매우 집약적이고도 기괴한 강의라고 할 수 있죠. 즉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인들은 가난한 한국을 벗어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위해 중국으로 불법 이민이나 체류 여행을 떠나고 있죠. 당연히 중국이 한국보다 일자리도 많고 부유한 월급이 측정되니 이민을 오는 것은 말리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가난한 실체를 대다수 외국인들이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몇몇 경제학자들은 당신처럼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한 후진국이라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죠. 만약 중국이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면 가난한 한국인들이 왜 중국으로 돈을 벌러 올까요?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월급은 평균 1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아무리 학력과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나라 자체가 부유한 국가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150만 원 이상의 급여가 평균적인 수준이죠. 단순한 수치 계산을 해보더라도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정확히 15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또한 당신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저 영화 속에서나 나타나는 지어낸 망상에 불과하죠.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인 중국에서도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휴게소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생겨도 먼저 중국에 생겼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당신의 주장은 학자로서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그렇게나 큰 휴게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인프라 부족 한국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걸 보면 지금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가난 국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최근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대거 생활고 이민을 오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오히려 경제 선진국의 본보기는 바로 중국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학술회장 전체에는 그저 헛기침하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을 뿐 아무런 호응이나 박수 소리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은 국가적인 언론 매체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이용해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의 고유한 문화재나 먹거리들이 원래 중국 것이었다는 선동을 하며 빼앗아 가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한 개인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중국 정부조차 직접 나서서 한국의 김치나 판소리 같은 한국의 고유한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기에 이는 한국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죠. 앞서 미국인 교수님께서 직접 경제 도식화 자료나 근거를 들어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던 모습과 달리 중국 교수는 그저 말밖에 존재하지 않는 선동 발언을 내뱉은 것이었고 결국 불편한 상황은 극에 달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학술회장 참관석에 있던 한 외국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중국 교수의 발언에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며 종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약 1분 뒤 마이크를 넘겨받은 그는 중국 교수를 현재의 학술회장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충격적인 반박을 이어나갔는데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영국 대학생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경제학자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제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일단 방금 발언을 이어나가신 중국 교수님께서는 혹시 한국을 가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기에 한국인들의 경제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편리하고도 선진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교수님께서 중국과 한국을 혼동해서 거꾸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방금 진행하신 발언은 엄연한 사기 발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거 이민을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한국의 상황에 따르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국은 주기적으로 중국인 이민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생활비를 벌며 한국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그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월급은 측정 불가 수준으로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생활에 그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부유하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셨던 평균 월급 부분에서도 이미 한국은 중위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수치이며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이 얼마나 최고 수준에 놓여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즉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돈이 없고 가난한 중국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절망감을 느끼고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출입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만 파악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근 5년 사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아예 불법 체류로 돈을 벌거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현재 한국에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였다면 굳이 중국인들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중국은 버려진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양극화 빈곤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도
중국인들이 꿈꾸던 부유한 생활을 매우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범하게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고 평범한 거주 형식인 아파트나 빌라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죠. 사람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과 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심히 그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이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중국에서는 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만큼 일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24시간 동안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30만 원 밑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교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거짓 발언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렇게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고 그와 반대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풍족한지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한 주장은 매우 신기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직접 경험해봤지만 살면서 그런 시설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지역의 대표 음식을 편리하게 먹을 수 넓은 규모의 식당이 있는 것은 물론 매우 쾌적한 시설의 화장실과 간단한 수면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휴게소라는 의미를 벗어나 마치 그 공간이 하나의 복합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전 세계 휴게소의 영향력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의 휴게소 총 5곳이 상위 순위에 올랐습니다. 휴게소의 외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영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편리한 도시 생활의 인프라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시켜 운전자들의 편리성을 증가시켰죠. 이것은 단순히 휴게소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시는 한국의 매우 평범한 도시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공공재의 성격을 보일수록 더욱 편리하고 영향력 있게 운영되고 있죠. 즉 한국은 정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극한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미국인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중국의 고속도로에 한국과 같은 대형 휴게소를 건설했다면 하루아침에 중국 노숙자들의 터전이 되거나 물건들을 전부 도둑맞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체계화된 교육 속에서 예의와 양보 그리고 배려를 배워왔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한민족 시민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와 따뜻함이 있는 시민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비율은 중국이 훨씬 높죠. 실제로 각 나라의 선진국 지표를 살펴보면 시민의식 항목에서도 한국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최하위에 기록되어 있죠. 국가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범죄가 길거리 도로를 너무나 더럽히는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도로 화장실 이용 문제 아닌가요? 국가 자체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해 공중화장실을 건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시민의식이 낮은 중국인들이 그저 길거리나 상점 근처에서 아무렇게나 화장실 일을 해결하고 있죠. 이처럼 현재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경제선진국이자 시민의식 선진국입니다. 직접 한국을 경험했던 저의 주장이니 거짓은 단 하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당장 제 휴대폰을 켜고 한국에서의 삶을 보여드릴 수도 있죠. 중국 교수님께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의 경제 수준이 상당히 낮은 빈곤국가라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중국은 한국에서는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조차 없는 가난 국가인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던 영국인 학생은 최근 중국 교수나 학생들이 자료를 조작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 차이를 거짓으로 말하고 다닌다며 일침을 가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선진국 실체를 말해줌으로써 중국 교수의 입을 닫게 만들고 말았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영국인 학생의 발언에 대다수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오직 중국 교수와 중국 학생들만이 표독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나 중국인들이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속이고 빼앗아 가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한국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은 비대해진 상태이기에 제 눈에는 그러한 중국 교수와 학생들의 행동이 그저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학술회가 종료되고 난 후 최초 학술회를 주도하셨던 미국인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런 중국 교수들의 방해 공작이 늘었다며 중국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학술회는 될 수 있으면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이러한 중국 교수나 학생들의 선동 상황을 알리고 경각심을 키우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중국인들의 날조행위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삶을 중국인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이러한 보호 활동에 힘을 쓸 것 같습니다.